식사 순서에 대한 내용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먹으면 윗속에서 다 섞이는데 식사 순서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보고 단백질을 먼저 먹어보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고 이렇게 해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과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의 혈당 수준이 차이가 나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훨씬 더 이쪽이 좋더라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식사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살 빠지게 도와주는 착한 탄수화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영양 성분이죠. 3대 영양소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악마화하는 경향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아졌죠. 무슨 혈당 다이어트다 막 하면서. 그런데 탄수화물은 악마가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요.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탄수화물만큼 중요했던 게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진화해 오면서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탄수화물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포도당만 먹고 사는 녀석이 있어요. 어디냐면 뇌예요. 뇌는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떨어지면요, 뇌는 포도당을 계속 갈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뇌는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포도당을 높여서 우리 뇌가 점점점 커지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진화하셨던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탄수화물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구해서 먹고 저장을 해놓고 이런 기전이 발전을 했는데 산업혁명, 농업혁명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주변에 탄수화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가보면, 지금도 나가보면 곳곳에 탄수화물 파는 곳이잖아요. 빵에, 떡에, 탕후루에, 면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상 우리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탄수화물, 단맛 나는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우리 옆에서 구경을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단맛 나는 음식, 뭐 엿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만감 있게 먹었을 때는 명절 때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탄수화물이 많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의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탄수화물의 폐해가 자꾸 생기는 거죠. 자, 탄수화물은요, 이제 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라고 말씀드렸고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중에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포도당을 끄집어 내리면서 우리 몸의 세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에너지 대사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인슐린이 끄집어 내리고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인 것 외에 잉여 탄수화물들은요, 저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쓰려고 뭐로 만드냐면 지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 깊은 곳에 꺼내 쓰지 못하도록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는요, 진화의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위와 기아, 그리고 뭐 동물에 쫓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난이었고 힘듦이었죠. 그런데 우리 인류는요, 대부분 굶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탄수화물이 많이 있거나 이러면은요, 그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기전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심해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나눌 때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을 제가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좋은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영양분도 잘 공급을 해주고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섬유질도 상당히 많아서 포만감을 일으켜주고요. 그런데 나쁜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냐면요,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섬유질도 없어요. 그리고 혈당 수준을 너무 빨리 올리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액상과당이에요. 예를 들어 단맛 나는 음료수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탄수화물 말고 무슨 영양소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곡류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들어있고요, 각종 미네랄과 영양분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쌀을 보더라도요, 흰쌀과 떡보다는요, 통곡류가 훨씬 좋은 거죠. 현미라든지 잡곡밥, 현미밥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흰빵, 아주 살살 녹는 빵보다는요, 아주 거무튀틱하지만 호밀빵, 잡곡빵 이런 것들이 좋은 빵입니다. 그리고 귀리 같은 것들도 통으로 만든 귀리 같은 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쌀이나 흰 밥이나 흰 빵을 먹었을 때는 혈당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곡류 위주로 드시면요,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몸에 각종 영양소를 제공을 하면서 섬유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은
이런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식습관은 나쁜 탄수화물이 많은데 괜찮은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탄수화물에 대한 탐닉이 상당히 큰 민족이에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고봉밥을 앞에 놓고 선비 차림으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뭐 고봉밥 말만 했었는데 그 사진이 참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뭐 구한말 사진인 것 같은데, 고봉밥이 그렇게 큰 사발에 먹는 밥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많이 이 고봉밥을 드셨죠. 그렇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먹고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로 이제 아주 양을 채우고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또 일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를 연소를 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저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요, 우리가 혈당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인슐린이 나와서 떨어뜨리는데, 혈당이 올라가서 포도당이 혈중에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이거를 내리면서 영양분을 우리 몸에 에너지로 저장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슐린이 나와서 이걸 또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췌장은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혈당이 거의 뭐 130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정상이라면 200까지 올라갔던 사람을 뚝 떨어뜨리면요, 혈당이 정상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혈당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인슐린이 나오니까 떨어지고,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극심한 배고픔을 느껴요. 허기감, 그리고 피로함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아침을 잘 먹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10시,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프고 주변에서 막 배고파서 막 초콜릿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럼 혈당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는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당이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거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를 잘 안 썼어요. 왜 그랬냐면은 당뇨 또는 정상인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우리가 식후의 혈당을 어떻게 쟀냐면 공복 혈당을 재고 식후 2시간 혈당을 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이 스파이크를 치고 내려오는 이거를 측정하지 못하고 식후 2시간만 측정을 했더니 정상입니다라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보고 나는 정상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24시간 혈당 측정기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24시간 혈당을 계속 재봤더니 식후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에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는 혈당 수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락내리락 계속하면서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아닌데도 당뇨병과 비슷한 합병증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수록 혈관 내피세포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럼 이 스트레스에서 혈관 내피세포에 상처가 생겨요. 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나와서 혈관을 메꾸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당뇨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요. 각종 심혈관계 질환, 협심증, 뇌졸중,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 이거 먹어도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혈당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젊은 여성분들이 200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정상이다라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가 진단 혈당 체크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24시간 혈당 측정기는요, 몸에다가 부착을 해요. 요거를 부착을 하면 14일 정도, 2주 정도 24시간 혈당을 계속 측정을 해줍니다. 휴대폰으로 계속 이제 혈당이 올라와요. 휴대폰을 보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했더니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측정기를 이제 달고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들이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혈당 다이어트의 하나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요, 당뇨 걸린 사람만 생긴 거 아니야? 아주 고도비만만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대 깡마르신 여성분들도 정말로 탕후루 같은 거 먹고서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먹고서 혈당을 재보면요, 20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당뇨 기준으로 따지면 200 이상 올라가면 당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들 당뇨라고 안 하잖아요. 일반적인 정상인인데
잠깐 혈당 스파이크 올라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이런 분들은 40대, 50대가 되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이 혈당 스파이크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로 음료나 제로 식품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제로 음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많아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얼마 전에 그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 제로 콜라 안에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뭐 발암 물질이다 해가지고 뭐 약간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인공 감미료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전하게 쓰여왔던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것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좀 논란 중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인공 감미료의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면 입에서 달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에 들어왔는데 혈당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와요. 나오려다가 안 나와. 이러다가 실제로 저녁에 국수를 하나 먹었어요. 저녁에 아주 백미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더 많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들이 혈당을 안 올리면서 위장관을 통과하다가 대장 쪽으로 가서 나쁜 우리 몸의 그 대장의 유해균을 늘린다는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에 제로 콜라를 많이 먹었더니 가스가 많이 찼더라. 변비가 생겼더라.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대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서 당뇨의 위험이 적다라는 이제 한쪽 측과 또 계속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당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이 지금도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로 음료를 완전히 금하자 이런 주의는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정제된 탄수화물에 너무 중독된 사람이다. 정말 콜라 아니면은 나는 콜라를 하루에 3-4병 먹지 않으면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로 콜라로 잠깐 넘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로 콜라로 잠깐 중간 단계를 거치고 이제 맹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 콜라에서 맹물로 넘어가기 너무 힘드신 분들한테 과도기로서 제로 음료를 잠깐 즐기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로 음료를 뭐 가끔씩 드시는 거는 건강에 그리고 다이어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 순서도 살 빠지는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식사 순서에 대한 내용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먹으면 윗속에서 다 섞이는데 이렇게 먹거나 저렇게 먹거나 똑같지 식사 순서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보고 또 단백질을 먼저 먹어보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고 이렇게 해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과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의 혈당 수준이 차이가 나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훨씬 더 이쪽이 좋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식사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섬유질을 먼저 먹는 거예요. 야채, 채소, 섬유질을 충분히 먹어서 포만감을 채우고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 지방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단백질로 또 그 다음을 먹고요.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제일 나중에 들어가야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채소는요. 섬유질이잖아요. 그래서 섬유질이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갈 걸 한 번 더 완충작용을 해줘서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상당히 많이 줘요. 그래서 아침에 고기류와 아침에 단백질, 고기나 계란을 먹고 나간 사람들은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는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또 포만감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서 한번 위장을 커버를 해주고 완충작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요.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더라도. 그런데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채소를 나중에 먹고 고기를 나중에 먹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밥하고 반찬을 항상 같이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양식은 그래도 가능하죠. 샐러드 먼저 먹고 그다음에 뭐 고기나 스테이크 먹고 마지막에 이제 빵이나 이제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요. 꼭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게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는다고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밥은 항상 좀 나중에 먹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반찬을 좀 심심하게 싱겁게 만들어 놓고 나물과 이런 걸 먹고 생선과 고기를 먹고 제일 마지막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